오늘도 사색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읽혀왔던 책이었는데 절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비스쿨이라는 출판사를 통해 재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 경험에 집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안 좋았던 실수나 실패 경험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할 시기에 어김없이 나타나 도전을 발목 잡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모란세프는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좋았던 과거 경험들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기억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과거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고 재구성해 더 나은 기억으로 재구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기억을 기록해 메모리 형태로 모든 과거를 저장한다고 하죠. 그 기억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할 때 꺼내서 다시 기억을 저장하면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기억으로 업데이트되는 셈이래요.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괴로운 경험이나 사건을 다시 꺼내서 재구성하고 다른 측면을 바라보도록 하여 기억을 재구성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뇌의 특성 때문에 항상 내뱉는 혼잣말로도 두뇌를 성공하는 자아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혼잣말에 의해 어떤 자아에게 힘을 줄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부자의 법칙에서 나오는 1000번 말하기의 힘이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1000번을 읊조리고 말을 하면 나의 뇌는 내가 말하는 대로 기억이 저장되고 무의식에서 성공하는 자아를 만들도록 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뇌의 작용.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난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후,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말의 강력한 힘.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로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내어 소원을 말해야 할까요? 그건 관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관음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지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까지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우주의 법칙.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한 인물의 방법을 흉내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 오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만 것이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자칫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홍수나 가뭄 등 천재지변은 결코 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앞일을 고려하지 못한 인간이 범한 어리석은 실수지요.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창조물입니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주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실패는 작은 성공.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지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실패를 작은 성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지요. 좌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작은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그의 발상이 전구의 상용화라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만 잘 따르면 충분합니다. 1장의 요약.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한 몸,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과 저절로 멀어집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이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